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다시 수면 시간을 바꿨더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훈련을 실천하라.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러한 절제력은 자기 주도성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절제, 자기 주도성. 이 절제라는 것도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절제된 열정의 근간입니다.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이 모든 노력들을 한데 묶는 과정입니다. 자기 훈련을 한다. 스스로를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한데 묶는 과정이다. 다른 원칙에서 얼마간의 성과를 보지 못하면 자기 훈련 단계에서 성취를 이루기란 불가능합니다. 자기 훈련은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현재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메타인지죠. 내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마찬가지로 다른 원칙들 또한 자기 훈련 없이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훈련은 성공을 위한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일종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을 저장하는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나의 잠재력을 저장하는 저수지. 이제 그러한 힘을 정확한 양만큼 특정 방향으로 흘러보내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훈련의 본질이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을 저장하는 저수지. 감정 조절하기. 엄청난 실력이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평정심을, 평온한 마음. 결국은 딱 두 가지로 하자면 품위와 평온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행동부터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 훈련을 통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단은 행동하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계획하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해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법을 먼저 익힌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많은 현자들과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실천해보고 실패해보고 시행착오를 이루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습을 위해서 먼저 아래에 제시된 14가지 주요 감정을 살펴봅시다.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 섹스, 희망, 믿음, 열정, 의리, 열망. 오케이. 여기 부정적인 감정은 있는데 읽어보지 않도록 할게요.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마음의 상태를 나타냄에 따라서 조절의 대상이다. 부정적인 감정 등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굳이 제 입에 담지는 않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사랑과 섹스, 희망, 믿음, 열정, 의리, 열망,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 또한 의식적으로 조절하면서 정리하고 분출하지 않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책 읽는데도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람마다 그 정해진 생체 리듬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감정에는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힘을 제대로 조절하면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두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자칫 인생이 산산조각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이라도 중용을 지키는 것, 앞장에서 강력한 동기에 의해 활성화된 그 명확한 목표는
모든 가치 있는 성취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만큼 또 생각이 떠올라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앞장에서 강력한 동기에 의해 활성화된 명확한 그 목표는 모든 가치 있는 성취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만큼 이러한 동기는 강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현명한 판단을 따라야 하며 열망이 판단력이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훈련을 통해 항상 욕구를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을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의 훈련을 위해서는 나의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지만 감정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오케이. 이 말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정과 이성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할 때 나의 감정, 그리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된다는 것인가? 때로는 감정을 뒤로하고 이성만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고려하되 감정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고려하되 감정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중용이다. 나왔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중용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성적인 판단을 고려하지만 감정을 우선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직관력? 직관력 아닐까? 나의 직관 능력. 이성과 감정이. 와, 너무 좋은데요? 수면 패턴을 바꾸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이 말을 내리기 전에는 이성과 감정을 모두 해야 한다? 이게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는 것에만 아주 집중을 해서 깨우침을 받았는데 이 중용이라는 거, 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중용. 한참 예전에는 중용이라는 단어에 아주 깊이 몰입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중용이다. 항상 중용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 깊이 사랑에 빠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맞아요. 이 사랑도 약간 중용이 있어야 돼요. 너무 거기에 미친 듯이 그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감정에 빠지는 것도 아름다운데?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들의 인생에는 그들 자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만 빠져서 아니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인생, 나의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고 맙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이성에만 기대어 모든 의사결정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절제된 인생을 사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나 여기까지 되게 지금 지금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깊은 사랑에 빠질
바에는 이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사랑하는 그 감정과 함께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또 사랑하는 그 이성을 찾아가면서 중용을 지켜야 된다. 저도 왜냐면 정말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엄청나게 깊이 빠져드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결정을 행동으로 활성화시키는 힘입니다. 나의 감정이 내가 한 결정을 행동으로 활성화시키는 힘이다. 희망과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열정과 의리. 오케이. 이 감정. 희망과 나의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열정과 의리, 열망이 죽어버렸는데 이성만 남아있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맞아. 너무 차가워. 그쵸? 이성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가리킬 대상이 없지 않은가. 항상 그래서 중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나의 감정, 사랑에 온전히 빠졌을 때도 조금은 그걸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이성적으로.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 아닌데, 그래도 그때 그 감정이 너무나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느끼는 것도 저는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때 이성적이지 않을지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진짜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성적일 때가 온다는 거죠. 처음에 그 불같은 감정은 사라지고 천천히 안정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처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때 많은 추억을 쌓아놓는 거죠. 많은 이야기도 쌓아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되어서 그 감정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느낄 수 있을 때는 온전히 그걸 배제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또 그것이 안 되는데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그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저자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감정은 절제하고 관리해야지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은 절제하고 관리해야지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관리하지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그쵸? 없어져서는 안 된다. 감정은 절제해야 된다. 오케이. 게다가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쵸? 감정은 마치 강과 같아서 잘 막아두었다가 절제하고 관리하면서 그 힘을 방출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감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꼭 막아야 되나? 오케이. 감정이라는 그 강을 막고 있던 독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감정은 저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는 할 수 있네요. 절제하기 위해서 항상 품위 있게 행동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쵸? 이걸 절제하고 관리하기보다 긍정적인 감정에 더 집중하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폐해를 없애고, 이거 봐요. 긍정적인 마음에 집중하는가. 건설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격렬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래요. 부정적인 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기 전에는 항상 이성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성이 없는 감정은 무서운 적일 뿐이다. 너무 좋아요. 결국은 이 글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항상 가장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두려움과 분노인 것 같아요.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인간이 자꾸 두려움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재 현실의 두려움이 없다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 감정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참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것이고 분노는 이것도 습관인 것 같긴 하지만 분노했을 때는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 아무것도 행동도 말도 옮기지 않는 거. 그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평온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기 전에는 항상 이성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성이 없는 감정은 무서운 적일 뿐이다. 맞아요. 감정과 이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지력입니다. 즉 자아입니다. 의지력인데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의 힘. 매번 의지력을 줘서 그 습관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드는 그 생각이 드는 뇌의 패턴 자체를 바꾸는 의지력. 그래서 그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이 주제는 아래에서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이성 혹은 감정에서 비롯된 의지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표출되는 강도를 증폭시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케이. 마음과 생각은 이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야 하며 너무 좋아요. 맞아. 항상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해온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건 항상 중요한 건 생각이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날의 신체적 컨디션 그리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한 게 항상 최선인 것 같아요. 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이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야 하며 그 주인은 자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만 이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기 마련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야 하며 그 주인은 자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만 이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수련한 것 같아요.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적 충돌을 자주 겪는 사람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제 맘대로 군다. 맞아요. 마음과 생각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내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 너무 좋네요. 역시 밥 프록터 님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린님 그러면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